안녕하세요. ATH과 오현근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제 DO에서 개발한 이 DO 올소나비 시스템에 대해서 어, 이론적인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왜 DO 올소나비를 이용해서 부분 교정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적으로 이거를 이용해서 치과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이번 기본편이랑 그 다음에 임상편 둘 다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디올소나비는 디지털 올소돈틱이에요. 그래서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캔을 한 다음에 장치를 만들어서 이제 그 환자 맞춤형이죠. 환자 치아 형태에 맞춘 맞춤형 장치를 이용해서 구강 내에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두 가닥의 얇은 철사를 이용해서 교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올소나비가 그러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원장님들이 이제 부분 교정 시스템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뭐 바깥쪽으로 조그만 튜브를 이용해서 붙이기도 하고, 뭐 투명 교정 장치를 이용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뭐 2D 교정,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 교정이 전체 교정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교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고쳐야 될 타겟들을 적재적소에 잘 이제 고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 대부분의 어떤 부분 교정 시스템은 그런 거에서 어떤 한계점을 다 각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개선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한 끝에 이 올소나비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실제 이제 5년 이상의 어떤 임상 기간을 거치면서 처음에 다소 불안정했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이제는 뭐 결과값에 대해서는 더 이상 증명을 안 해도 되는 시기에 다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소재의 또 아주 드라마틱한 발전을 통해서 장치가 잘 깨지던 부분들도 지금 많이 개선이 돼서 지금은 아주 임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분 교정을 할 때 왜 이런 올소나비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지, 뭐가 장점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개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그 올소나비는 커스텀 브라켓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링구알 쪽, 설면 쪽을 교정을 할 때 두께가 다 다르고, 어떤 분은 이 싱귤럼 쪽이 굉장히 깊은 사람도 있고, 마지널 리치가 굉장히 두꺼운 사람도 있고, 그래서 기성 브라켓을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버컬면에 붙일 때는 보통 버컬면은 대부분이 이제 평평하기 때문에 기성 브라켓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링구알 쪽으로 접근할 때는 이런 기성 브라켓을 사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커스텀 브라켓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각자 환자의 어떤 치아 형태에 맞는 개개의 어떤 커스텀 브라켓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토크예요. 우리가 아까 되게 여러 가지 시스템, 부분 교정에서 사용되는 어떤 투명 교정, 뭐 싱글 와이어 테크닉, 뭐 튜브 교정, 뭐 이런 것들에서는 토크 익스프레션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더블 와이어 테크닉을 사용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블 와이어 테크닉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디오 올소나비는 사실 굉장히 얇은 철사를 사용하거든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0.08, 그 다음에 010, 012 정도까지 사용을 하고요. 뭐 다른 원장님들은 뭐 014 와이어까지 사용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012 정도에서 끝이 납니다. 굉장히 얇은 철사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슬롯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게 어떤 치아의 그 표현하자거나 하는 거를 해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가장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개의 커스텀 브라켓을 이용해서 우리가 디지털 그 스캐너로 찍은 영상을 이용해서 셋업을 디지털로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능하고 움직이다 보면 이게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는 부분 교정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전체 교정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전환이 되기도 하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고요. 이런 디지털 셋업을 통해서 환자에게 최종 모습을 이렇게 그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상담하거나 환자의 어떤 그
동의를 이끌어낼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버티컬 컨트롤인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어떤 부분 교정 케이스를 다른 곳에서 한 것이라든지 제가 이제 보면 버티컬 컨트롤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버티컬 컨트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교정을 끝나고 나서 안정적인 유지 상태를 최대한 오래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버티컬 컨트롤이 안 되면 유지 장치가 잘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교정의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교합이라든지 이런 거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부분 교정이라도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가지런하게 피는 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능적인 어떤 그런 것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버티컬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부분 교정 시스템에서 뭐 케이스들을 이렇게 뭐 잘 됐다고 해서 보면 대부분 그냥 앞니 쪽, 그 다음에 교합면 쪽만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이렇게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 이런 버티컬 컨트롤이 잘 안 돼서 교합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아쉬운 부분을 많이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올소나비 시스템이 부분 교정에서는 굉장히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면 뭐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실 테니까요.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이제 치아 모양의 이제 이건 치아 넘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다이렉트 본딩이 가능하고 우리가 치아의 두께가 다 다르고 막 이렇게 꺾여 있고 두껍고 이렇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레진을 이용해서 환자의 맞춤형 브라켓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그로 붙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붙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본딩이 쉽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렇게 얇은 라운드 버로 레진이기 때문에 아주 잘 갈려요. 뭐 하이스피드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 지그 부분을 뚝 떼면은 얘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치면에는 이 브라켓만 붙어 있겠죠. 보시면 두 개의 슬롯이 있습니다. 이게 더블 슬롯이 있어서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은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윗슬롯에 이렇게 꾹 눌러 놓으면 되고요. 최근에 소재들이 강하게 바뀌기도 했지만 이제 레진이기 때문에 탄력성 또한 있어요. 그래서 클립처럼 뚝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주 빠지거나 불편하시면은 오링이라든지 이런 리게이처로 결차를 해주셔도 치아 움직임에는 크게 지장을 안 받는 걸 제가 임상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슬롯은 이렇게 그래서 투 버티컬 슬롯으로 이제 링구얼 시스템은 보통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치아를 안쪽으로 이제 넣어서 두 가닥에 철사하기 때문에 이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잘 구현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올소나비 시스템에서 봤는데 일반적인 임상 케이스 뭐 간단하게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틀어진 치아가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살짝 오픈해서 보면 이렇게 버티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하악 전치죠. 그래서 잇몸의 높이가 일정하게 쭉 이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틀어져 있죠. 이 비대칭도 당연히 동반을 하고 있겠죠. 이런 시스템을 이런 케이스를 이제 버티컬 컨트롤이 없이는 사실 좋은 교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틀어진 양도 많긴 하지만 이제 링구얼 시스템을 이용해서 뭐 이 정도 피는 거는 아주 쉽고요. 유의 깊게 보실 건 이 처음과 끝을 보시면 아래 하악 전치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잇몸이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위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견치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게 버티컬 컨트롤이 됐다는 거죠. 위에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두 가닥의 철사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디지털 셋업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든 과정이 디지털로 되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셋업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이 과정이 사실 그냥 뭐 가지런하게 피면 되는 건 아니고 아주 많은 양의 작업을 통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계속 저희가 추적 관찰을 했고 지금은 이렇게 유사하게 되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디지털 셋업을 하고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했던 거랑 완전히 결과가 딴판으로 나와버리면 이제 원장님들이 당황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교정에서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잠깐 보면 물론 이제 전체 교정 케이스입니다. 전체 교정을 해야 돼요. 악공이
비대칭이고 앞공이 좁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정을 해야 되지만 환자들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개원가에 있다 보면 다 전체 교정을 권유하고 싶지만 이제 뭐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비용적인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전체 교정을 못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부분 교정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데 부분 교정 시스템 중에서도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잘 안 보이고 여러 가지 장점들을 이제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올소나비 시스템을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셋업한 영상이랑 크게 다른 게 없이 잘 이제 마무리되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특별한 어떤 기술이 들어간 건 아니고 우리가 커스텀 브라켓을 만들어서 지그를 이용해서 본딩을 한 다음에 두 가닥의 얇은 철사를 이용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그냥 뭐 붙이고 철사만 넣는다고 해서 사실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적재적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배치를 해주면서 가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그냥 뭐 투명 교정처럼 그냥 환자 이렇게 스캔해서 장치 만들어서 그냥 잘 끼세요 하면 끝나는 건 아니고 약간의 요령들도 필요하고 공부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떤 임상적인 어떤 이런 세미나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되면 이제 다시 이제 그런 교육에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디지털 올소돈틱을 하려면 오럴 스캐너가 있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모델을 뭐 러버로 복제를 한 다음에 그거를 모델 스캔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디지털 올소돈틱에 좀 관심 있어 하시는 원장님들은 요새 오럴 스캐너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뭐 가격도 많이 내려가 있고 뭐 회사들도 뭐 여러 회사들이 이제 제품들을 만들고 있죠. 국내에서는 뭐 i700, 뭐 메디트에서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오랄 스캐너들을 이제 보철이라든지 임플란트 영역에서 많이 활용하고 계실 텐데 사실 교정 영역에서는 아직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기를 가지고 계신다면 디올소나비 시스템을 도입해 보시는 게 굉장히 하나의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오랄 스캐너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이런 환자분들이 왔을 때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2번과 3번이 위치가 전이가 돼 있어요. 이런 케이스에서 이게 배열되고 나면 송곳니가 이제 그 2번 역할을 하게 되니까 되게 어색할 수 있잖아요. 보이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환자한테 보여주고 이게 송곳니가 뾰족하니까 여기는 갈아야 되고 여기랑 여기 치아 사이즈가 2번, 2번이 대칭이 안 될 테니까 뭐 보기가 조금 친밀성이 떨어질 거다. 뭐 중심선이야 이거는 프로그램 자체에서 맞춰놨는데 중심선 맞추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결과값을 미리 우리가 안 다음에 환자에게 이런 영상을 보여주고 환자에게 이런 동의를 구하면 훨씬 더 환자도 이해가 쉽고 저희도 설명하기가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런 특수한 어떤 케이스들에서는 이런 디지털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해서 환자에게 바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옆에서 봤을 때도 당연히 어색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보철물을 하거나 이제 이 치아를 이제 뭐 치간 삭제를 통해서 사이즈를 줄이거나 뭐 혹은 뭐 라미네이트나 크라운을 나중에 계획을 하는 거에 있어서 충분한 어떤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자체가 요새 프로그램들이 많이 좋아져서 뭐 5분 이내엔 다 되거든요, 거의 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어떤 그 오럴 스캐너에서 파생되어 있는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이런 환자 상담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하지만 인다이렉트 본딩을 좀 더 다른 버컬 시스템이라든지 제가 활용하고 있는 전체 교정에도 좀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강 모델을 보관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교정 환자를 많이 보시는 원장님들은 이 보관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스캔을 해놓으면 이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이걸 모델 출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
뭐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은 뭐 회사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오토라인이라는 우리나라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한번 이용해 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치아들이 이제 이렇게 번호가 섹션이 되고, 이제 요즘에는 AI가 대부분 이 마진을 잡아요. 이렇게 치아를 개개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이제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의 수작업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정교하게 모델을 분리해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치아를 움직이고 싶은 뭐 X, Y, Z 뭐 세 가지 축을 이용해서 이제 구현해내고 싶은 어떤 치아의 움직임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브라켓을 이렇게 위치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위치대로 이제 지그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모델을 출력을 합니다. 이게 브라켓이 붙어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 트레이를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트레이를 이제 만들고요. 이거는 이제 투명 교정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뭐 마우스 가드 뭐 약간 이런 느낌의 약간 말랑말랑한 재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의 장점은 이렇게 섹션을 좀 할 수 있어서 한 번에 다 붙이는 게 사실 되게 해보시면은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섹션을 하면 그래도 조금 더 나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섹션을 해도 되고 원테이크로 가도 되는데 대부분은 섹션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브라켓을 그 트레이에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가지고 이제 피는 거죠. 이렇게 환자 상담용으로도 시뮬레이션을 활용을 하지만 이렇게 스캔한 영상을 가지고 인다이렉트 본딩도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이제 브라켓 본딩을 붙이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조금 좀 더 정확하게 좀 붙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인다이렉트 본딩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뮬레이션, 인다이렉트 본딩 말고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건 사실 투명 교정이죠. 투명 교정 회사가 되게 많아요. 그쵸? 한국 국내에서도 많고 해외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이제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디오에서도 디오 올소나비에서도 그 투명 교정이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재도 지금 처음에랑 좀 다르게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치아에 붙이는 어태치먼트 시스템도 지금 계속 또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뭐 내년 되면 또 바뀔 것 같은데 좀 더 투명 교정 자체를 좀 더 디테일하게끔 하는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재에 아마 좀 변화도 있지 않을까.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아마 더 좋아지는 쪽으로 계속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이 투명 교정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투명 교정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어서 뭐 중간중간 사용은 하지만 아마 백이성 원장님이 좀 더 자세하게 아마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 배 소장님 강의를 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투명 교정을 많이 합니다. 저희 병원에 사실 이런 아크릴 박스에 다 쓰면은 이렇게 넣는데 뭐 이미 이거는 뭐 지나갔고 이게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출력을 해서 사실 교정을 하고 있어요. 뭐 투명 교정뿐만 아니라 뭐 설치 교정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여러 사용할 수 있는 뭐 상담 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IDBS라고 하는 인다이렉트 본딩 위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투명 교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용 방법이 있는데 저는 사실 다른 것보다는 제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역시나 이제 디오 올소나비 시스템입니다. 디오 올소나비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버컬 쪽에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이 안쪽에다 붙이는 링구알 시스템, 이 두 가지로 나뉘고요. 실제 교정에 익숙치 않으신 원장님들은 버컬 쪽을 되게 많이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버컬 쪽보다는 안쪽으로 훨씬 더 비율 자체는 뭐 9대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장치가 탈락하거나 장치가 깨지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정말 소재가 해가 가면 갈수록 강도, 탄력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드라마틱하게 점점 소재의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거에 발맞춰서 저희도 좋은 제품이 나오면 그걸 이용해서 테스팅을 많이 이제 거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독일에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부터 뭐 깨지는 거라든지 탈락률 이런 것들이 좀 현저하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초창기 때 사용하셨던 분들은 좀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더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좋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를 좀 중단하셨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링구얼 브라켓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이렇게 투 슬롯을 사용하고요. 이렇게 호리진탈 슬롯은 없고 버티컬 투 슬롯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호리진탈 슬롯도 저희가 트라이를 해봤는데 어, 이게 빠진다거나 약간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거는 소재가 좀 더 보완이 되면 아마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는 투 버티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버티컬 슬롯과 호리젠탈 슬롯이 하는 일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내년에 이제 뭐 임상 세미나를 진행을 할 때 한번 얘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략적으로만 이런 흐름만 짚어 드릴 거라서 그 부분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라비얼 브라켓인데요. 라비얼 브라켓은 이렇게 원 버티컬, 원 호리존탈 이렇게 투 슬롯으로 나뉘고요. 이 링괄 시스템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훅 나와 있는 거는 파우체인을 걸기 위한 용도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런 터보 브라켓인데 이런 바이트 터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버티컬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고안해낸 장치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저는 잘 사용을 했는데 물론 이제 제가 뭐 만든 거라서 뭐 활용을 잘 제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원장님들은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도 사용하면서 이게 두 개의 슬롯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피가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깨져요. 특히 송곳니 쪽에서 자주 깨지고 그래서 진료가 좀 잘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버티컬 컨트롤은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지만 환자 브라켓 두께 때문에 환자가 저작하는데도 너무 힘들어했고 그 다음에 깨지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완전히 이제 브라켓을 바꿔서요. 지금은 이제 싱글 와이어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슬롯이 두 개가 없으니까 이 높이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그 브라켓 슬롯이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위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높으니까 환자들이 너무 불편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윗슬롯은 다 이렇게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낮췄고 대신에 이렇게 우리가 버티컬 슬롯이잖아요. 아까 전에 링구알 시스템은. 근데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철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밀어 넣어서. 그래서 우리가 부분 교정할 때 뭐 바깥쪽에 많이 할 때 그 튜브 교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튜브 교정할 때도 이렇게 와이어를 이렇게 슬롯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이렇게 결찰하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결찰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높이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환자의 불편감도 줄일 수 있고 실제 이제 제가 해보니까 이제 탈락하거나 깨지는 그 빈도 이게 진짜 되게 많이 줄어서 이 시스템 역시 보완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런 바이트 터보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한번 이렇게 크게 좀 어려움을 겪으셨으면 다시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원장님들한테는 한 번쯤 이거 개선된 모양과 이 시스템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슬롯이 한 개밖에 없고요.
이거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도 기존의 어떤 링구얼 시스템보다는 많이 낮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임상에서 실제 이제 해보니까 이제 보시면은 아까 버티컬 컨트롤이 주된 목적이거든요. 물론 크라우딩도 펴야 되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소고치에서 송곳니로 가면 이게 잇몸이 높이가 다른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잇몸 선이 이제 비슷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버티컬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오픈해서 찍어 봤더니 이 소고치와 이 견치가 얼마나 이렇게 정출이 많이 됐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내려주는 게 이게 부분 교정으로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실제 이 환자분은 아주 여러 치과에서 상담을 받으셨고 의대생이라 그런지 좀 되게 꼼꼼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교정만 다 된다고 들었다 해서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제가 이거 부분 교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되게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교정을 시작하셨던 환자분이시거든요. 지금은 이제 불과 4개월밖에 안 됐어요. 4개월만 지나도 이렇게 버티컬 컨트롤이 훌륭하게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버티컬 컨트롤만 잘하면 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이런 삐뚤삐뚤한 치아도 잘 펴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실 앞니를 그라인딩 하지 않았어요. 앞니를 이제 최종적으로 끝나고 난 상태에서 스캔을 다시 해보고 과연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만큼 위의 치아의 인트루전, 하악 전치의 인트루전이 계획된 만큼 됐는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아직 그라인딩은 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교정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마무리되면 여기를 다듬어주면 훨씬 더 예쁜 치아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게 이제 바뀐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이제 그냥 일반 우리 올소나비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수를 하시면 여기 치면에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굉장히 프로파일이 낮은 거를 아실 수 있고 실제 교정 진행하면서 브라켓이 탈락하거나 깨지거나 그런 거 없이 잘 유지되고 있고요. 틀어진 거나 이런 거는 같이 잡아주면서 이제 아래 하악 전치를 눌러주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는 이제 예전 시스템이랑은 좀 다르게 형태랑 이제 개선된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이 두 가닥의 철사를 이용해서 가지런하게 피는 건 너무 쉬운 일이죠. 그래서 교환면 말고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이제 변화를 보시면 하악 전치가 아래로 많이 내려가면서 각도가 정상 각도로 살아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교합도 역시 조금 개선되면서 어금니가 원래 1급 교합이지만 약간 클래스 2 경향이 살짝 있는 케이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트 터보가 없죠. 이 케이스는 왜냐면 이 ORT 브라켓을 사용하면 앞니만 닫고 어금니가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교정 장치를 붙이면 이렇게 어금니가 살짝 뜨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악 전치가 움직이면서 교정이 끝나갈 때쯤에는 이렇게 다시 정상 교합을 이제 회복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장치 다 제거하면 이거는 다 시팅이 되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올소나비가 정말 처음에 버전 1에서부터 우리 백혜성 원장님이 개발하신 버전 1에서부터 이제 소재와 형태 이게 계속 변화를 했죠. 크기 역시 계속 작아지고 디테일이 점점 바뀌면서 이제 최근에 버전 2.5까지 이제 출시가 된 상황이고요. 내년 2022년 1월 달에는 버전 3가 출시 예정입니다. 물론 소재도 바뀌었지만 주로 이제 바뀌는 이 Y자의 백본인데요. 파절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더 저항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개발하고 또 이 부피나 이제 두께 이런 거를 더 줄이는 쪽으로 또 점점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보컬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선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그 부분도 이제 더 얇게 만들어서 베이스를 최대한 이 브라켓 슬롯이 치면에 계속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치아 중심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교정 역학적으로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지그도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소재가 더 발달을 한다면 이 슬롯 자체가 정말 더 치면에 붙을 수 있게끔 이제 아마 바뀌지 않을까 언젠가는.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소재와의 어떤 연관성이 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제품이 나오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계속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어떤 기본적인 거를 좀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부분 교정을 결국에 올소나비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하잖아요. 뭐 부분 교정을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스페이싱도 있을 거고, 뭐 크라우딩, 그다음에 뭐 미드라인, 그다음에 뭐 티핑, 그다음에 로테이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로테이션, 그다음에 뭐 치아의 토크, 그다음에 뭐 치아의 티핑,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잡아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버바이트 컨트롤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되는 시스템은 결국에는 지금 현존하는 시스템은 제가 봤을 때는 올소나베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분 교정이라고 하면 크라우딩을 잘 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아래가 많이 틀어져 있는 치아가 이제 잘 펴져야 됩니다. 일단. 왜냐면 환자들이 기준으로 보는 건 일단은 잘 피는 거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앞니가 되게 이렇게 뻗어져 있잖아요. 이게 토크죠. 이 토크도 아주 예쁘게 잘 개선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싱글 와이어 시스템을 쓰면 가장 큰 단점이 이런 토크를 잘 못 잡아내요. 하지만 이렇게 디올소나비 두 가닥의 얇은 차사를 이용하면 이런 뭐 크라우딩 뿐만 아니라 토크까지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고 버티컬 컨트롤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좋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바이트 터보를 올려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 링구알 쪽에 있는 장치가 닿아서 뭐 깨지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 교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바이트 터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올소나비 시스템에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혹은 뭐 설치 교정을 해보지 않으셨던 원장님들은 이런 바이트 터보 하는 것 자체에 되게 거부감이 있고 좀 무서워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어차피 이제 부분 교정이기 때문에 교정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6개월 안에 끝이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교정이 마무리될 때는 뭐 살짝 떠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교정 끝나고 나서 잘 안 씹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당황하실 수 있잖아요, 원장님들이 이런 경험이 없으시면. 하지만 1주, 2주만 지나도요, 이렇게 와서 사진 찍어보면 다시 바이트는 다 원래대로 리바운딩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바이트 가이드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뭐 블루레진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바이트 가이드를 다 만들어서 이렇게 이것도 인다이렉트로 붙일 수 있게 다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바이트 가이드고요. 요거를 이제 접착을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 교정이 가능하게끔 이제 띄워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뭐 틀어진 거 뭐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닥의 철사를 이용하면 아주 예쁘고 가지런하게 피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올소나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더블 와이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 더블 와이어 테크닉을 이용하면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는 치아를 바깥으로 끄집어낼 때도 토크가 잘 살아있어요. 교정을 많이 하시는 원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바깥쪽에 만약에 이 케이스를 바깥쪽에다 붙였을 때는 머리만 딸려 나오면서 이 치아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토크가 안 맞으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 해보면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싱글 와이어 테크닉의 굉장히 큰 한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두 슬롯을 이용하면 이제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크의 문제, 그러니까 부분 교정이라는 게 가지런하게만 만들면 절대 되는 게 아니라 토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토크를 잘 맞추는 거, 그 다음에 버티컬 컨트롤,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원리는 한 가닥의 철사만 있을 때는 이게 치아의 설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지런하게 이제 펴진 것처럼 보이지만 토크는 안 맞는 거죠. 하지만 아래쪽에도 이 슬롯이 있으면 이렇게 철사가 이제 들어가서 각도를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두 포인트에서 잡아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물론 뭐 3포인트, 4포인트도 잡아주면 더 정교하겠죠. 하지만 장치의 두께라든지 크기 때문에 현재는 2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이용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치아의 토크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치아의 높낮이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두 가닥의 철사를 이용하면 이렇게 미세하게 안 맞는 것들을 잘 맞출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송곳니가 이제 토크가 안 맞을 때 뭐 투명 교정 장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무줄을 걸어서 맞추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꼭 내가 어떤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핀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부가적인 어디셔널한 포스가 가해지면 훨씬 더 토크를 잘 개선을 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송곳니 같은 경우는 잘 움직이지 않는 치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응용하시는 게 앞으로 듀오 올소나비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토크 잘 됩니다 라고 해서 브라켓 붙이고 그냥 철사 2줄 넣으면 다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면서 여러 가지의 어떤 효율적인 시스템을 이렇게 융합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상 교합에서 이런 딥바잇이 굉장히 많죠. 이런 딥바잇이 개선이 안 되고 가지런하게만 피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여기에 유지장치를 붙여야 되잖아요. 부분 교정은 뭐 한 6개월, 4개월, 6개월 하고 유지장치를 뭐 붙이는 걸 못하고 그냥 뺐다 꼈다 하는 가철 장치를 이용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몇 년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환자분들이 납득하기가 좀 어렵겠죠. 더군다나 가철식 장치로 100%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반드시 유지장치, 교정기간이 짧은 만큼 유지를 더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정식 장치를 잘 붙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무시가 돼버리면 나중에 교정이 가지런하게 예쁘게 끝났는데 그 후부터 진짜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는 경우를 저는 정말 수없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딥바잇을 개선한 다음에 정상 교합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여기에 유지장치를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트루시브한 포스가 굉장히 부분 교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월티 브라켓이라든지 이런 딥바잇 케이스에서는 이런 컨트롤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 오버바잇 컨트롤을 한번 볼게요. 이 케이스 보시면 이제 저는 이 라인을 되게 중요시하게 보는데요. 대구치에서부터 소구치까지는 대부분 잇몸선이 특별하게 이상이 없으면 비슷하거든요. 근데 전치부에서 항상 이렇게 익스트루전이 많이 발생을 하죠. 물론 2급 부정교합이 약간 있으면 이렇게 되지만 앞니가 지금 보시면 뻗어져 있고 이 치아가 위로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분 교정을 할 때 뭐 환자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들이 있는데 특히나 환자분들이 앞니가 좀 뻗쳐 있는 거, 그러니까 앞니 2개가 좀 앞으로 나와 있는 거를 안으로 넣고 굉장히 많이 넣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반드시 이런 오버바잇 컨트롤이 돼야지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케이스에서도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앞니 2개가 이 2번과 1번의 이 단차가 있죠. 그래서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혀로 이렇게 이를 만졌을 때 매끈한 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혀가 이렇게 굴곡이 있겠죠. 이 느낌을 되게 좀 싫어하시거든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끝날 때 보면은 매끈하게 이렇게 다 연결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결국에는 하 전치가 인트루전이 되고 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 교정 시스템에서 이런 오버바잇 컨트롤이 없다면 저는 부분 교정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토크를 잘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틀어져 있는 거
크라우딩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뭐 잘 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가능하게끔 이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위에는 투명 장치를 사용했고요. 아래는 설치 교정 장치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바이트가 오픈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교정 중간에도. 그래서 이런 설축 브라켓을 위아래에 다 붙이는 거를 조금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위에 투명 교정과 아래에 이렇게 설축 브라켓 콤비네이션을 이용하는 거죠. 뭐 약간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에는 안쪽, 아래는 바깥쪽 콤비 교정이라고 많이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약간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는 투명 교정, 아래는 이제 설축 교정. 투명 교정이 제일 빛을 발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토크를 고쳐주는 게 투명 교정만한 것도 사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앞니 두 개가 앞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토크 조절만 해주면 돼서 위에는 투명 교정을 이제 진행을 했고 이 투명 교정 안에다가 버티컬한 포스를 줄 수 있는 그 바이트 램프를 설치했고요. 이따가 그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는 이 크라우딩을 잘 펴는 안쪽 장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지런하게 배열을 완료했습니다. 설측 교정이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버컬 교정보다 설측 교정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해요. 부분 교정에서는. 물론 전체 교정에서도 설측 교정이 더 잘 되는 케이스들이 있죠. 하지만 이제 부분 교정에서는 만큼은 저는 설측 교정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특히 이렇게 하악 전체 크라우딩이 있을 때는 설측 브라켓이 정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요. 설치 규정이 좋은 이유 쉽게 그냥 요점만 말씀드리면 인트루전이 잘 됩니다. 왜냐면 이건 역학적인 부분인데 브라켓이 바깥쪽에 붙어 있는 것보다 안쪽에 붙어 있을 때가 치아 중심이죠. 우리가 엔도할 때 신경치료할 때 치아 중심 어딘지 아시죠? 거기에 좀 더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치아 움직일 때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적고 힘 자체도 훨씬 더 다이렉트하게 좀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런 인트루전 같은 경우는 설적이 훨씬 버컬 쪽보다는 잘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파워체인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커플 포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 토끼 같은 거를 커플 포스를 주면 얘가 잘 펴지는데 바깥쪽에다가 할 때는 그런 힘을 주기가 좀 어렵고 줄 때마다 좀 부작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치아 중심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모멘트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치아 설치가 있으면 그런 모먼트들이 굉장히 줄어서 실제 얇은 철사에서도 어떤 파워체인이라든지 이런 힘을 가할 때 훨씬 더 좀 문제없이 되는 그런 게 확실하게 있습니다. 바깥쪽에 했을 때는 이 치아 요 브라켓 위드스가 넓기 때문에 파워체인을 걸어도 여기는 요만큼씩만 걸리겠지만 버클 쪽에 장치가 있으면 이게 더 길게, 그러니까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모먼트가 또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틀어져 있는 뭐 종합적인 케이스죠. 사실 전체 교정을 해야 되지만 환자분의 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체 교정을 꺼려 하시면 이제 부분 교정으로 이제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이런 토끼 치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우리가 아주 개선을 잘 할 수 있는 거를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제가 뭐 케이스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좀 더 어금니까지 해서 하면은 더 좋아요. 하지만 환자분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 케이스도 사실 이런 거를 부분 교정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환자분은 어금니 쪽은 손대기를 원치 않으셨고 최단기간 안에 개선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하악에도 잇몸이 안 좋아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교정 끝나고 나서 치간 삭제를 통해서 블랙 트라이앵글을 줄여야 되는 케이스이기도 했고요. 상악도 마찬가지로 블랙 트라이앵글이 이미 있고 치아 형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부분 교정으로 해볼만 하겠다 해서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정이 끝나면 물론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에는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표로 했던 바는 이뤘고요. 환자는
길지 않은 시간, 약 한 10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기간 동안 이런 어떤 개선을 이뤄냈죠. 그래서 아래 같은 경우도 좀 복잡은 하지만 개개의 치아들을 이렇게 붙여서 또 배열하면서, 이게 철사만 넣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어떤 오픈 코일이라든지 뭐 파워체인 이런 걸 사용을 하면서 치아들을 펴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하시다 보면 요령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 요령들이 생기면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심한 부정교합도 이런 오픈, 제가 만든 이제 ORT 브라켓을 사용해서 이 바이트를 이제 맞출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막 이런 훅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익스트루전 해줘야 될 거는 또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인다이렉트 본딩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떤 뭐 교정을 한다고 해서 뭐 붙이고 넣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학습과 계속 꾸준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정이 끝났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처음과 비교하면 오버바이 컨트롤이 굉장히 잘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케이스도 사실 굉장히 많은데, 사실 뭐 전체 교정 케이스죠. 클래스 2 뭐 딥바이트인데요. 근데 환자는 전혀 전체 교정할 생각은 없고, 나는 최대한 가지런하게 펴달라. 이런 케이스에서 버티컬 컨트롤을 하지 못하면 유지 장치를 붙여도 계속 떨어지고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는 가지런해서 좋게 이제 교정이 끝났는데, 교정이 끝난 후에 이제 엄청난 뒤에 컴플레인과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이런 오버바이 컨트롤에 대해서 부분 교정을 좀 고민하시는 원장님들은 좀 충분히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고민을 같이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환자분도 굉장히 예민하셨던 분인데, 사실 위아래 다 설치 교정을 하고 싶었지만 환자의 캐릭터가 굉장히 좀 예민하고 좀 불편한 거 못 참을 것 같아서 위에는 투명 교정 장치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뭔가 배열이 조금 디테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목표를 했던 건 아래 크라우딩을 피면서 버티컬 컨트롤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래 크라우딩이 꽤 심하긴 하지만 충분히 다 펴낼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자꾸 눈에 익히셔가지고 이 정도는 필 수 있구나 라고 이제 감을 자꾸 익히시는 것도 되게 그 앞으로 부분 교정을 적극적으로 하실 원장님들은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제 뭐 엣지 바이트 있죠. 이렇게 그러면 치아가 당연히 깨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건 토크 조절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잇몸 높이도 지금 안 맞고요. 그래서 이런 거 버티컬한 부분도 같이 고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크라우딩도 펴야 되고, 이분은 이제 그 유명 그룹의 어떤 연주자이신데요. 보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안쪽으로 다 진행을 했고, 좀 안 보이는 쪽은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붙여가지고 이제 교정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하나의 시스템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부분 교정을 하려면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부분 교정의 성패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위에를 투명 교정을 해서 이제 가지런하게 피는 작업을 했고요. 아래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붙여서. 근데 이 치아가 너무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치 교정으로 여기까지 들어가면 혀의 공간을 너무 많이 침범해서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배열을 했다, 이런 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지장치를 4번까지 이제 했고, 또 앞공이 좁았기 때문에 이제 가처식 유지장치도 같이 활용을 해서 이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티컬 컨트롤, 여기 보시면 구치부에서 견치로 이어지는 이 라인들 잘 개선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니도 가지런하게 보이고, 송곳니가 굉장히 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토크 체인지를 투명 교정 장치를 이용해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실제 저희 그 이런 케이스에서도 익스트루전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부분 교정으로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앵귤레이션이 있는 치아도 이런 것들이 잘 되려면 이제 이런 버튼이라든지 훅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기존에 아마 일반 교정하셨던 원장님들은 물론 레진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이 계신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탈이죠. 메탈 버튼이라든지 이런 거 활용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 대량으로 출력을 해가지고 이거를 병원에 구비해 놨다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이렇게 쓰실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스트루전이 필요한 치아든 부분 교정에 있어서도 이제 뭔가 고무줄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 훅을 좀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심미적으로 하고 싶어서 이제 안쪽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 정도 나오는 거는 환자분들이 크게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착될 수 있다라는 거 케이스별로 원장님들이 미리 이건 익스트루전 돼야 되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상담 과정에서 미리 설명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교정을 하고 견치가 이제 많이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5번까지 붙이고요. 필요하면 6번까지도 붙여서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좀 예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강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깨져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보이시는데 어쨌든 교정해서 사용을 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면 이제 종료를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긴 시간 동안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하자면 구강 스캐너를 가지고 계신 원장님들 혹은 앞으로 구강 스캐너를 좀 구매하시려고 생각하시는 원장님들은 다양한 방법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특히 교정 영역에서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교정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투명 교정, 두 번째는 우리가 교정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상담과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디오 올소나비 시스템이라는 커스텀 브라켓과 더블와이어 테크닉을 이용해서 좀 더 효과 좋은 어떤 부분 교정 시스템을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시스템들을 잘 활용해서 그 무기를 잘 활용하시면 이 구강 스캐너를 사시고 그냥 옷걸이처럼 사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디지털 올소돈틱에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특징 있는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 번씩 치료를 테스팅 해보고 경험해 보시는 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이런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가 진료를 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다음 편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